시작하기 전에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전 세계 경제계가 가장 놀란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해운업계에서 나왔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유조선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이후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업계에서는 이 투자를 보고 모두가 비웃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많이 사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유조선 시장은 변동성이 심한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한국 해운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수익이 계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는 아무리 친환경 시대가 왔다고 해도 아직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석유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차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항공기와 선박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의 상당수가 중동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 대부분은 반드시 하나의 길을 지나야 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큰 비중이 통과하는 세계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 원유 가격과 해운 운임이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석유였습니다. 혹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은 아닐까? 원유 공급이 끊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기회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금상선입니다. 장금상선은 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무려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VLCC라고 불리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대거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VLCC는 베리라지 크루드 캐리어의 약자로 한 번에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이 배 한 척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배를 수십 척,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확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해서 유조선을 사들이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기존 선주들은 좋은 가격에 배를 팔 수 있어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유조선 운임이 폭등했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임이라는 개념입니다. 항공기로 비유하면 비행기 티켓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가 부족하면 항공권 가격이 오르듯이 유조선이 부족하면 운임이 폭등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선원들도 위험합니다. 항로도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유조선은 줄어들고 운임은 자연스럽게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수익이 38만 달러를 넘었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 약 6억 원 가까운 수익입니다. 여기서 하루 수익이라는 것은 순이익이 아니라 선박을 운항하거나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개념이지만 기존보다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금상선은 단순히 운송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똑똑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원유를 쉽게 운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조선 자체를 거대한 저장 탱크처럼 활용했습니다. 육상 저장 시설이 부족해지자 바다 위에 떠있는 유조선이 저장 시설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운업에서는 플로팅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유를 실어놓고 저장 시설처럼 임대하는 것입니다. 운송도 하고 저장도 하고 두 가지 수익을 동시에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밖 항구까지 셔틀 운항을 하면서 새로운 물류 시스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기존과 다른 무역 패턴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새로운 공급망을 만듭니다. 새로운 물류를 만듭니다. 새로운 보험 체계를 만듭니다. 새로운 항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번 바뀐 공급망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금상선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장금상선은 전 세계 VLCC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10척 중 한 척이 장금상선 소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단순히 운임을 따라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물론 운임을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선단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 조절 능력과 협상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배가 많을수록 협상력이 강해지고 계약도 유리해지고 위험도 분산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뉴스가 나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터진 뒤 유조선을 샀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전에 선박을 확보한 사람은 시장 전체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해운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나게 벌지만 나쁠 때는 엄청난 손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황일 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불황기에 자산을 사모읍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낼 때 조심하는 원칙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입니다. 10조 원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항상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려고 합니다. 애플도 그렇고 대형 투자회사들도 그렇고 위기 속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은 결국 현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쟁이 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과연 10조 원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신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을 테니까요. 그래서 큰 돈은 항상 큰 불확실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확실한 투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와 돈이 되는 산업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업과 산업이 성장할지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동 정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계속된다면 유조선 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국이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운송거리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송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같은 양의 석유를 운반하는 데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운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고 공급망이 정상화된다면 운임은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경쟁사들이 새로운 유조선을 대거 발주하면 공급이 늘어나 운임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급락하거나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원유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번 성공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돈은 항상 위험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가장 큰 곳에서 가장 큰 기회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장금상선은 전쟁이 시작된 뒤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단을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운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산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습니다. 미래 산업에서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이 관심을 갖기 전에 조용히 투자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며 놀라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끝낸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 AI 혁명,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기업이 기회를 잡는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장금상선의 사례는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와 돈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 미래 산업의 변화,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